2002년 7월 1일 DHL 항공사의 중동지 부격인 DHL-ME가 운용하는 항공기인 DHX-611편은 기장, 부기장 총 2명의 조종하에 화물 운송을 위해 국제시간으로 13시 30분 바레인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장거리 운송이었기 때문에 19시 10분 이탈리아에 있는 베르가모 공항에 착륙해서 급유 및 정비를 마치고 21시 06분 최종 목적지인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가기 위해 이륙합니다. 브뤼셀 공항까지 가는 길에 스위스 공역을 통과해야 했고 21시 21분 스위스 공역 담당 관제기관인 취리 ACC 관제사와 첫 교신을 합니다. 당시 항공기의 고도는 26,000피트, 조종사는 연료 효율을 위해 관제사에게 36,000피트까지 상승을 요청했고 관제사는 이를 허가했으며 21시 29분 항공기는 36,000피트에 도달합니다. 비슷한 시각 바시키리안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인 BTC-2937편은 60명의 승객을 태우고 18시 48분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륙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향합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등 총 5명의 운항 승무원과 4명의 객실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죠. BTC-2937편 또한 바르셀로나 공항까지 가는 길에 스위스 공역을 통과해야 했고 21시 30분 취리 ACC 관제사와 첫 교신을 했고 당시 고도는 36,000피트였습니다. 21시 33분 BTC-2937편 운항 승무원들은 항공기 내부에 있는 레이더 화면을 통해 자신의 왼쪽에서 다른 항공기가 접근 중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항공기가 자신과 동일한 고도로 비행 중임을 알게 되죠. 21시 34분 42초 두 항공기에서 동시에 티카스 TA 신호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티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티카스는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이라고 하여 항공기 내에 탑재된 시스템으로 자신과 다른 항공기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조종사에게 경보 신호를 보냄으로써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2단계에 걸쳐 조종사에게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1단계는 티카스 TA로, TA는 Traffic Advisory로 말 그대로 교통 조언을 해주는 거죠. Traffic. 듣는 것처럼 Traffic이라는 음성 신호를 조종실 내에 울림으로써 조종사에게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다고 인지시켜주죠. 이때 조종사는 항공기 내에 있는 레이더 화면 또는 육안으로 어디서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1단계 충돌 위험을 조언해줬음에도 계속해서 충돌 위험이 해소되지가 않는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티카스 RA로 Resolution Advisory, 즉 조종사에게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해 상승 또는 하강할 것을 조언합니다. Climb. 이처럼 climb 또는 descend이라는 음성 신호를 울림으로써 조종사에게 지금 당장 상승 또는 하강할 것을 조언합니다. 티카스는 하나의 항공기가 티카스 클라임 조언을 받으면 관련된 다른 항공기는 티카스 디센 조언을 받게끔 설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B 두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두 항공기에 각각 탑재된 티카스가 1단계 티카스 TA 신호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충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단계인 티카스 RA 신호를 보내는데 A 항공기 티카스는 티카스 클라임 조언을 하고 B 항공기 티카스는 티카스 디센 조언을 하는 것처럼 두 항공기가 동일한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지 않게 반대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사건으로 돌아와서 21시 34분 42초 두 항공기에서 각각 티카스 TA 신호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7초 뒤인 21시 34분 49초 다행히 관제사는 두 항공기의 충돌 위험을 감지했고 BTC-2937에게 35,000피트까지 빠르게 강화할 것을 2번 연속해서 강조하며 지시합니다. 7초 뒤인 21시 34분 56초 BTC-2937은 관제 지시에 따라 35,000피트까지 내려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DHX-611과 BTC-2937의 티카스 2단계 경보인 RA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DHX-611에는 티카스 디센이라는 경보가 울렸고 BTC-2937에는 티카스 클라임이라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티카스 RA 경보가 울리고 바로 2초 뒤인 21시 34분 58초 DHX-611은 티카스 디센 경보에 따라 하강하기 시작했지만 BTC-2937 조종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기장에게 티카스가 상승하라고 하는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기장은 관제사가 하강하라고 지시했다며 관제 지시를 우선해서 따르기로 결정하고 티카스 클라임 경보와 상반되게 계속해서 하강했습니다. DHX-611은 지속적인 티카스 디센 경보에 하강률을 더 높였고 BTC-2937은 왼쪽에서 다가오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보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 또한 하강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1시 35분 32초 결국 두 항공기는 34,890피트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DHX-611의 Vertical Stabilizer라고 하는 항공기 뒷날개 윗부분이 BTC-2937의 몸통을 가르며 BTC-2937의 몸통은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BTC-2937은 동력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고 브랜루이트라는 지역에 추락하며 항공기 파편이 흩뿌려지게 되었습니다. DHX-611은 Vertical Stabilizer를 잃은 상태에서 7km를 더 비행하다가 타이서스도프 지역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DHX-611에 타고 있던 운항 승무원 2명, BTC-2937에 탑승해 있던 운항 승무원 5명, 객실 승무원 4명, 승객 60명, 총 71명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두 항공기를 관제하고 있던 관제사 피터 닐슨은 관제 현장에 제외되어 영영 관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2년 뒤 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TC-2937 탑승자였던 한 명의 아내와 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인 비탈리 칼로예프는 이 사건의 책임을 당시 관제를 했던 피터 닐슨이라고 생각했고 피터 닐슨을 추적하다 2004년 2월 24일 피터 닐슨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는 피터 닐슨의 와이프와 자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터 닐슨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며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독일 연방 항공사고조사국은 이 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위험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조종 측면에서 보면 본래 조종사는 티카스 아레이와 같이 비상시 관제사가 허가한 고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를 해야 했지만 DHX-611 조종사는 21시 34분 58초에 티카스 아레이에 따라 고도를 강화했음에도 즉각적으로 관제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20초 뒤인 21시 35분 19초에 티카스 디센 중이라고 보고를 하여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습니다. 관제 측면에서도 문제점 및 위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당시 취리 ACC에서 밤 근무를 하는 인원은 2명의 관제사와 2명의 보조관제사 총 4명이었습니다. 2명의 관제사가 할 업무는 RE, RP, ARFA, DL, SYMA라고 하는 5가지 업무였고 이는 오로지 2명의 관제사가 하기에는 무리인 업무량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관제 섹터를 조정하는 꽤나 큰 작업이 있었지만 당일 밤근무 관제사들은 해당 작업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한 상태였고 근무에 투입된 뒤에야 해당 작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의 영향으로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관제기관과의 통화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이는 나중에 관제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작업은 레이더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STCA라고 사전에 항공기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관제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꺼져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다른 문제점으로 취리 ACC에서는 통상적으로 밤 근무 때 교통량이 줄어들면 2명의 관제사 중 1명의 관제사는 관제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휴식 장소에 쉬러 가고 필요할 때 다시 부르거나 교통량이 많아질 때 다시 관제실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교통량이 많아져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를 위해 한가한 시간에 휴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험 요인들이 겹쳐 사건 당일 21시 15분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한 명의 관제사가 휴식을 취하러 휴게실로 갔고 10분 뒤인 21시 25분 한 명의 보조 관제사도 휴식을 취하러 관제실을 나가서 결과적으로 관제실에는 한 명의 관제사와 한 명의 보조 관제사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조 관제사는 관제사를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조하는 업무만 하였기에 관제사가 해야 되는 많은 업무는 오로지 한 명의 관제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관제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당시 업무를 관제했던 관제사는 WSRP 좌석과 WSRE 좌석을 번갈아서 이동하며 여러 항공기를 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DHX-611과 BTC-2937은 WSRP 좌석에서 관제하고 있었고 WSRE 좌석에서는 AEF-1135를 관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EF-1135는 지연된 항공기였고 착륙 단계를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제사는 이 항공기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EF-1135를 진작에 다른 관제기관으로 넘겨야 했지만 앞서 말했듯 통화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다른 관제기관과 통화가 되지 않아 해당 항공기와 계속 교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제사의 집중력을 흩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1시 34분 49초 관제사는 DHX-611과 BTC-2937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BTC-2937에게 35,000피트까지 빠르게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BTC-2937이 하강하는 것을 보고 위험이 해소되었다 판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옆 좌석에서 AEF1135가 계속 관제사를 부르자 옆 좌석으로 넘어가 AEF1135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관제사가 AEF1135에게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DHX-611은 21시 34분 58초 티카스 RA에 따라 하강하기 시작했고, 이를 즉각적으로 관제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20초 뒤인 21시 35분 19초 티카스 디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좌석에서 다른 항공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관제사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관제사는 AEF1135를 해결하고 옆 좌석으로 돌아와 21시 36분 01초 BTC-2937을 불러봤지만 답이 없었고, 그제서야 두 항공기가 충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부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티카스는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이었고, 티카스 가이드북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를 해석하면 티카스가 ATC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ATC와 티카스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 불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TC-2937 항공기는 튜폴레프라는 기종이었는데, 해당 항공기 조작 매뉴얼에서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ATC가 가장 중요하며 티카스는 보조적인 장비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험 회피를 위해 ATC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ATC가 우선인지 티카스 조언이 우선인지를 헷갈려하는 상황에서 DHX-611은 티카스 조언에 따라 하강했고, BTC-2937은 티카스가 상승하라고 조언했음에도 관제사가 하강하라고 지시했으니 관제 지시를 우선하여 하강했고, 결국에는 두 항공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조종사가 ATC와 티카스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티카스 조언과 관제 지시가 상반됐을 때 티카스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문화되었고, FAA 관제 절차에 기술되어 관제사들 또한 티카스 RA에 반하는 관제 지시를 하지 말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레컨이었습니다.